김말순 64세. 남편은 3년 전 가을 심장병으로 먼저 떠났다. 병원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던 그날 남편은 말순의 손을 꼭 잡고 고생했소라고 말했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집은 이상하게 넓어 보였다. 남편이 앉아있던 거실 소파, 신발장에 놓인 낡은 구두, 옷장에 걸린 양복. 모든 게 그대로인데 집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두 아들은 각자 가정을 꾸려 서울과 대전에 살고 있었다. 큰아들은 회사에서 승진했다고 했고 작은 아들은 아이 둘을 키우느라 바쁘다고 했다. 전화는 한 달에 한두 번 왔다. 엄마 바빠서 그래.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그 말이 익숙해질수록 말수는 전화기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길어졌다. 혹시 부재중 전화가 있나 문자가 왔나. 하지만 화면은 늘 조용했다. 말순의 하루는 매일 비슷했다. 아침 6시면 눈이 떠졌다. 예전에는 남편 아침 차려주느라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었는데 이제는 혼자라도 그 시간이 되면 몸이 저절로 움직였다. 부엌에 서서 냄비에 물을 올리고 된장 한 숟가락 풀어넣고 두부 반모 넣고 파 송송 썰어 넣으면 국 한 그릇이 완성됐다. 혼자 먹는 밥상은 늘 작았다. 국 한 그릇, 김치 몇 점, 달걀 프라이 하나. 그걸 먹는데 10분이면 충분했다. 설거지를 하고 나면 동네 시장으로 나갔다. 특별히 살 게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사람 사는 소리가 듣고 싶어서였다. 시장 아주머니들은 반갑게 인사했다. 말순 씨, 오늘은 배추 싸요. 어머, 고등어 싱싱한 거 들어왔어. 말순은 그 소리들이 좋았다. 자기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목소리가 있다는 게 그렇게 고마웠다. 시장을 한 바퀴 돌고 집에 돌아오면 오전 10시쯤이었다. 오후는 더 길었다. 텔레비전을 켰다. 드라마 재방송, 건강 프로그램 뉴스. 화면 속 사람들은 떠들었지만 말수는 그저 소리만 들었다. 무슨 내용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냥 집이 너무 조용하지 않도록 사람 목소리가 들리도록 텔레비전을 켜두는 것뿐이었다.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거나 창밖을 보거나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 가끔 혼잣말을 했다. 오늘도 별일 없네. 저 나무잎이 다 떨어졌네. 저녁엔 뭐 먹지? 저녁이 되면 다시 부엌에 섰다. 아침과 비슷한 메뉴. 국 한 그릇, 김치, 간단한 반찬 하나. 밥을 먹고 뉴스를 보다가 9시쯤 되면 잠자리에 들었다. 침대에 누우면 남편이 누워있던 자리가 느껴졌다. 베개에서 아직도 남편 냄새가 나는 것 같았다. 말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일도 이렇게 살겠지. 그녀가 그리운 건 사람이 아니었다. 북적이는 인파도 시끄러운 모임도 아니었다. 그저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목소리, 자기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 자기가 여기 있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그 무엇이 그리웠다. 김말순이라는 사람이 아직 이 세상 어딘가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끼고 싶었다. 어느 목요일 오전 집 전화벨이 울렸다. 말수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황급히 손을 닦았다. 혹시 아들들인가 싶어 가슴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화면에 뜬 번호는 낯선 곳이었다. 여보세요? 김말순 어르신 맞으시죠? 저희 동네 복지관인데요.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복지관. 말수는 작년에 건강검진 받으러 한 번 갔던 기억이 났다. 그때 간단한 설문지를 작성했었다. 이름, 나이, 경력 같은 것들. 별 생각 없이 적었던 게 기억났다. 네, 괜찮아요. 어르신, 저희가 다음 달부터 어르신들 대상으로 요리 프로그램을 시작하는데요. 보조 선생님을 구하고 있거든요. 어르신 자료 보니까 예전에 식당에서 일하신 경력이 있으시더라고요. 말수는 잠시 멈칫했다. 식당 일이라니. 그건 30년도 더 된 이야기였다. 아들들이 어릴 때 생활비를 보태려고 동네 국밥집에서 5년쯤 일했었다. 새벽부터 육수 끓이고 팥 썰고 설거지하고. 힘들었지만 그때는 목표가 있었다. 아이들 학원비. 그 생각으로 버텼다. 아, 그게 옛날 일이라. 괜찮아요, 어르신. 어려운 요리가 아니고요. 그냥 어르신들이랑 같이 김치찌개, 된장찌개 이런 거 만드는 거예요. 어르신이 옆에서 도와주시고 같이 이야기 나누시면 되거든요.
한번 와서 보시고 결정하셔도 돼요. 복지관 직원은 친절했다. 말수는 거절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 사실 거절하고 싶지도 않았다. 할 일이 생긴다는 게, 어디라도 나갈 곳이 생긴다는 게 나쁘지 않았다. 그럼 한번 가볼게요. 다음 주 화요일 말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옷장을 열고 한참을 고민했다. 무슨 옷을 입어야 할까? 너무 낡아 보이는 것도 싫고 그렇다고 너무 꾸민 것도 어색했다. 결국 깔끔한 남색 블라우스와 검정 바지를 골랐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말수는 작게 미소를 지어봤다. 어색했지만 그래도 조금 나아 보였다. 복지관에 도착하니 2층 주방에서 젊은 사회복지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26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다. 어머, 김말순 선생님이시죠? 제가 담당 선생님 박지은이에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그 단어가 귀에 들어왔다. 말수는 얼떨떨했다. 선생님이라니. 살면서 그런 호칭을 받아본 적이 있었던가. 엄마 아줌마 말순 씨. 그게 전부였다. 아, 네. 반갑습니다. 주방은 깨끗했다. 새 냄비들, 도마, 칼, 앞치마까지 준비되어 있었다. 박지은 선생님이 빨간 앞치마 하나를 건넸다. 선생님 이거 입으시고요. 오늘은 첫날이니까 어르신들이랑 인사만 나누시고 간단하게 김치찌개 같이 끓여볼게요. 말수는 앞치마 끈을 묶으며 거울을 슬쩍 봤다. 앞치마를 두른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다. 주방에 서 있다는 것, 뭔가를 준비한다는 것. 오랜만에 느끼는 감각이었다. 오전 10시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60대 중반에서 7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분들이었다. 모두 말순처럼 혼자 사는 분들이거나 낮 시간을 혼자 보내는 분들이었다. 자, 어르신들. 오늘부터 저희랑 같이 수업 도와주실 김말순 선생님이세요. 박 선생님의 소개에 어르신들이 박수를 쳤다. 말순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김말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수업이 시작되자 말순은 자연스럽게 움직였다. 김치 썰고 두부 자르고 파 다듬고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옆에서 할머니 한 분이 말했다. 어머, 선생님 손이 참 빠르시네요. 아니에요. 옛날에 좀 해봐서. 그래도 다르네. 우리는 이것도 서툴러서. 그 말에 말수는 처음으로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걸 깨달았다. 별것 아닌 것 같았지만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는 일. 그게 이렇게 뿌듯할 줄 몰랐다. 수업이 끝나고 같이 만든 김치찌개를 나눠 먹었다. 할머니 한 분이 말했다. 이거 우리가 만든 거 맞아? 식당 음식 같은데? 김 선생님이 간 맞춰주셔서 그래요. 사람들이 웃었다. 말순도 따라 웃었다. 오랜만에 진짜로 웃는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말순의 걸음이 가벼웠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도 집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이상하게 외롭지 않았다.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조금 달라 보였다. 눈빛이 살아있었다. 말수는 달력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그렸다. 다음 주 화요일. 다시 복지관에 가는 날이었다. 복지관 수업이 석 달째 접어들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화요일 수업이 이제는 말순에게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 되었다. 월요일 저녁이 되면 벌써 내일 입고 갈 옷을 챙겨두었고 화요일 아침이면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나 머리도 단정히 빗고 립스틱도 살짝 발랐다. 거울을 보면 예전의 자기 모습이 어렴풋이 보이는 것 같았다. 수업 시간 말수는 점점 중심이 되어갔다. 박지은 선생님이 레시피를 설명하면 말순이 옆에서 실제로 보여주었다. 무 썰 때 칼 각도, 된장 푸는 양, 국물 간 맞추는 타이밍. 말순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손이 저절로 움직였다. 그걸 지켜보던 어르신들이 하나둘 말순 곁으로 모여들었다. 김 선생님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선생님 저 좀 봐주세요. 이거 너무 짜지 않아요? 어머, 김 선생님 손 한번 봐. 얼마나 야무지게 움직이는지. 말수는 그때마다 조용히 웃으며 옆으로 가서 도와주었다.
손을 잡아주며 칼질을 가르쳐주고 국물을 떠서 맛을 보여주고 약한 불에서 천천히 끓이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어르신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들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백발의 할머니 한 분이 말순의 손을 꼭 잡았다. 김 선생님 없으면 이 수업 안 돌아가요, 진짜. 다른 할머니도 거들었다. 맞아요. 박 선생님은 젊어서 이론은 아는데 실제로는 김 선생님이 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저는 김 선생님 덕분에 집에 가서 손주들한테 밥 해줄 맛이 나요. 예전엔 귀찮았는데. 말수는 얼굴이 붉어졌다. 칭찬이 쑥스러웠지만 동시에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이런 기분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말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예전에는 집에 돌아가는 게 무거웠다. 텅 빈 집, 혼자 먹는 저녁, 조용한 밤.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며 혼자 미소 짓고 다음 주에는 뭘 만들까 생각하고 어르신들 얼굴을 하나씩 기억하며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봤다. 여전히 주름은 있었고 흰 머리카락도 보였다. 하지만 표정이 달랐다. 눈빛에 생기가 있었다.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가 있었다. 말순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다. 김말순, 괜찮네. 나쁘지 않아. 그렇게 몇 주가 더 흘렀다. 어느 목요일 오후 복지관 팀장 선생님이 수업이 끝난 후 말순을 조심스럽게 불렀다. 50대 초반의 다정한 인상의 여자였다. 김말순 선생님,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사무실로 들어가니 팀장이 차 한 잔을 건넸다. 선생님, 다음 달에 구청에서 주최하는 지역 어르신 복지 행사가 있어요. 우리 복지관도 참여하는데요. 아, 그렇구나. 거기서 우리 요리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자원봉사자들 대표로 선생님이 무대에 올라가셔서 짧게 소개 멘트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말수는 손에 쥔 종이컵이 순간 무거워지는 걸 느꼈다. 무대라니. 사람들 앞이라니. 저요? 네. 선생님이 이 프로그램의 핵심이시잖아요. 어르신들도 다 선생님 이야기 하시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나가서 말씀해 주시면 가장 진솔하고 좋을 것 같아서요. 말순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무대에 서본 적이 없었다. 마이크 앞에서 말해본 적도 없었다. 사람들이 쳐다보면 얼굴이 빨개지고 말이 꼬이고 다리가 후들거릴 것 같았다. 저는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어서요. 괜찮아요. 대본도 저희가 함께 만들고 연습도 도와드릴게요. 선생님이 평소에 어르신들한테 이야기하시듯이만 하시면 돼요. 팀장의 눈빛이 진심이었다. 말수는 고개를 숙였다. 마음 한편에서는 두려움이 올라왔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묘한 설렘도 느껴졌다. 무대에 선다는 것.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이야기를 한다는 것. 김말순이라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소개된다는 것. 한참의 침묵 끝에 말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선생님. 선생님이라면 분명 잘하실 거예요.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컵을 내려놓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한번 해볼게요. 그날 밤 말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무서웠지만 동시에 기대됐다. 자기 인생에서 처음으로 무대에 선다는 것. 그게 어떤 느낌일지 말수는 상상할 수 없었다. 행사 당일은 생각보다 따뜻했다. 말수는 복지관 팀장과 함께 준비한 대본을 수없이 연습했다. 거울 앞에서, 주방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잠들기 전 침대에서. 3분 남짓한 짧은 멘트였지만 말수는 한 글자도 틀리지 않으려고 애썼다. 구청 대강당에는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 지역 어르신들, 구청 관계자들, 복지기관 종사자들. 무대 옆에서 대기하는 동안 말순의 손은 식은 땀으로 축축했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김말순 선생님 준비되셨죠? 진행자가 다가와 물었다. 말순은 겨우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은 우리 지역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로 어르신들께 큰 힘이 되어주고 계신 김말순 어르신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말순은 떨리는 다리로 무대 중앙으로 걸어갔다. 조명이 눈부셨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떨렸다. 객석의 수많은 얼굴들이 자신을 바라봤다. 안녕하세요. 저는 복지관 요리 프로그램에서 봉사하고 있는 김말순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다. 저도 3년 전까지만 해도 혼자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에서 연락을 주셔서 이렇게 어르신들과 함께 요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말순은 객석을 둘러봤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고 있었다. 용기를 내서 이어갔다. 어르신들이 제 손을 꼭 잡고 고맙다고 하실 때 저도 살아있다는 걸 느낍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가 쏟아졌다. 말순은 깊게 인사하고 무대를 내려왔다. 팀장이 달려와 말순의 손을 꼭 잡았다. 선생님 정말 멋지셨어요. 행사가 끝나고 복지관으로 돌아오는 길 말순은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었다. 해냈다. 자신이 무대에 섰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이야기를 했다. 그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일주일 후 복지관 소식지가 발간됐다. 일면에 행사 사진이 크게 실렸다. 무대 위 말순의 모습이었다. 마이크를 잡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말순은 소식지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다. 저게 정말 나인가? 저렇게 당당한 모습이 자기 모습일 수 있나? 그날 저녁 집 전화가 울렸다. 큰아들이었다. 엄마, 나 철수야. 철수야. 무슨 일이야? 엄마 요즘 뭐 하는 거야? 말순은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목소리 톤이 달랐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복지관에서 소식지 보냈더라고. 우리 집으로. 거기 엄마 사진 나왔던데? 아, 그거. 행사 있어서 나갔었어. 엄마 요즘 그런 거 하고 다니는 거야? 사람들 앞에서 나서고 그러는 거 좋아하셨나? 말순은 입술을 깨물었다. 아들의 말투가 곱지 않았다. 아니, 그냥. 복지관에서 부탁해서. 도와주는 거지 뭐. 엄마가 무슨 봉사를 해. 엄마도 나이가 있는데. 재밌어서 하는 거야. 어르신들도 좋아하시고. 한참 침묵이 흘렀다. 아들이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 괜히 쓸데없는 일에 힘 빼지 말고 그냥 집에서 쉬어. 나이 들면 쉬어야지. 쓸데없는 일. 그 단어가 말순의 가슴에 박혔다. 칼처럼 날카롭게. 쓸데없는 일?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어. 그냥 편하게 지내라고. 말순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목이 메었다. 그래, 알았어. 엄마 알아서 할게. 엄마, 나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괜히 여기저기 나다니다가 다치기라도 하면. 응, 알았어. 조심할게. 끊을게. 전화를 끊고 말순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손에는 아직 복지관 소식지가 들려 있었다. 사진 속 자신은 밝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말순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쓸데없는 일. 아들에게 엄마가 하는 일은 쓸데없는 일이었다. 엄마가 살아있다고 느끼는 그 순간들이, 엄마가 기다리는 화요일이, 엄마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그 시간이 아들에게는 그저 쓸데없는 일이었다. 말순은 소식지를 가슴에 꼭 안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날 밤 말순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다. 아들 말이 맞는 걸까? 내가 너무 나선 걸까? 그냥 집에서 조용히 지내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아니야. 이건 쓸데없는 일이 아니야. 말순은 이불을 끌어안고 다음 화요일을 떠올렸다. 복지관 주방, 어르신들의 웃음소리, 자기를 필요로 하는 그 시선들. 그게 정말 쓸데없는 일일까? 말순은 알 수 없었다. 일요일 밤이 지나고 월요일이 왔다. 말순은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몸이 무거웠다.
아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쓸데없는 일. 그 말이 귀에서 떠나지 않았다. 창밖을 보니 날씨가 흐렸다. 하늘처럼 마음도 무거웠다. 그만둘까? 그런 생각이 스쳤다. 복지관에 전화해서 다음 주부터 못 나간다고 하면 될 일이었다. 그러면 아들도 안심할 것이고 집에서 조용히 지낼 수 있을 것이다. 예전처럼 텔레비전 보고 시장 다녀오고 혼자 밥 먹고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면 되는 일이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화요일 아침이 밝았다. 알람이 울렸다. 말수는 손을 뻗어 알람을 껐다. 그리고 이불을 뒤집어 썼다. 일어나고 싶지 않았다. 복지관에 가고 싶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갈 용기가 없었다. 1시간이 지났다. 평소 같으면 벌써 옷을 갈아입고 준비를 하고 있을 시간이었다. 하지만 말수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박지은 선생님이었다. 선생님, 오늘 오시는 거 맞죠? 어르신들이 벌써 와 계세요. 네. 선생님, 혹시 어디 편찮으세요? 말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목이 메었다. 선생님? 가겠습니다. 조금 늦을 것 같아요. 천천히 오세요. 기다릴게요. 전화를 끊고 말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거울을 봤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세수를 하고 옷을 입었다. 손이 자꾸 멈췄다. 정말 가야 하나? 이게 맞는 걸까? 현관문을 열고 나섰다. 발걸음이 무겁게 복지관으로 향했다. 주방에 들어서자 어르신들이 반겼다. 어머, 김 선생님. 오늘 안 오시는 줄 알았어요. 선생님 없으면 우리 어떡해요? 저는 선생님 손맛으로 배우는 건데. 말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앞치마를 둘렀다. 오늘 메뉴는 닭볶음탕이었다. 박 선생님이 레시피를 설명하는 동안 말수는 멍하니 서 있었다.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마음이 무거워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말수는 평소보다 조용했다. 어르신들이 질문해도 짧게만 대답했다. 미소도 잘 나오지 않았다. 수업이 끝나고 다들 만든 음식을 나눠 먹었다. 말수는 구석에 앉아 국물만 조금 떴다. 입맛이 없었다. 그때 백발의 할머니 한 분이 말순 옆에 조용히 앉았다. 선생님, 오늘 좀 힘드세요? 말수는 고개를 들었다. 할머니가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아니요, 괜찮아요. 거짓말. 보면 알아요. 나도 나이 먹어서 그런 표정 잘 알아요. 할머니가 말순의 손을 꼭 잡았다. 선생님, 저 말 좀 들어주실래요?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남편이 5년 전에 세상 떠났어요. 그 뒤로 우울증 약을 먹었어요. 하루하루가 의미 없었어요. 그냥 죽을 날만 기다렸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여기 와서 선생님 만나고 요리도 배우고 그러면서 조금씩 달라졌어요. 집에 가서 손주들한테 밥 해주고 싶어졌어요. 반찬 만들어서 냉장고에 채워놓고 싶어졌어요. 살고 싶어졌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게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옆에서 손 잡아주고 같이 웃어주고 괜찮다고 해주셔서요. 선생님 없으면 저 여기 안 나와요. 선생님 보러 오는 거예요.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왔다. 저도 힘들었어요. 아들이 제가 하는 일이 쓸데없다고 했어요. 쓸데없다고요? 이게요? 할머니가 말순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선생님, 제 목숨을 살린 게 쓸데없는 일인가요? 제가 다시 웃을 수 있게 해준 게 쓸데없는 일인가요? 말순은 고개를 숙이고 울었다. 할머니도 같이 울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말순은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해지는 걸 느꼈다. 할머니의 말이 계속 들렸다. 제 목숨을 살린 게 쓸데없는 일인가요? 아니었다. 이건 쓸데없는 일이 아니었다. 집에 도착해 말순은 핸드폰을 들었다.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엄마? 철수야,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야? 말순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응, 말해봐.
엄마는 요즘 살 것 같아. 복지관 가는 날이 제일 행복해. 누군가 엄마를 필요하다고 해주는 게 그게 얼마나 큰 힘인지 너는 아직 몰라. 엄마. 엄마도 내가 걱정돼서 그런 거 알아. 근데 철수야, 엄마는 이제 그냥 집에서 늙기 싫어. 엄마도 뭔가 하고 싶어. 엄마도 살고 싶어.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숨소리만 들렸다. 한참의 침묵 끝에 아들이 말했다. 미안해, 엄마. 응?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는 줄 몰랐어. 엄마가 힘들까봐 걱정만 했지, 엄마 마음은 생각 안 했어. 말순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다. 엄마 하고 싶은 거 해. 엄마가 행복하면 나도 좋아. 고마워, 철수야. 엄마 사랑해. 엄마도. 전화를 끊고 말수는 달력을 봤다. 다음 주 화요일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그렸다. 그리고 그 옆에 작게 적었다. 내 인생. 거울 앞에 섰다. 이번에는 눈물이 아니라 미소가 번졌다. 김말순, 이제 내 인생 살아. 그날 밤 말수는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지 않았다. 이제는 김말순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자리에서 자기만의 빛을 내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그 빛은 생각보다 훨씬 밝았다. 여러분, 오늘 김말순 어르신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64세 혼자가 된 후 조용한 집에서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던 말순 어르신. 복지관의 작은 제안 하나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선생님이라는 호칭 하나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말순 어르신은 몸소 깨달았습니다. 가족의 걱정 어린 만류도 있었지만 말순 어르신은 용기 내어 자기 목소리를 냈습니다.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 좀 살게.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60대든 70대든 우리는 여전히 꿈꿀 수 있고 도전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나이 들어서 뭘 하겠어? 이제 쉬어야지.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는 아직 발견하지 못한 가능성이 가득합니다. 작은 용기 하나면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리는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혹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도전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